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좀 예민한 어떤 정치 현안, 아니면 정치라고 하기 좀 그런가요? 어쨌든 역사 논쟁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 약산 김원봉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을 어떤 유공자 서운을 하냐 마냐. 마침 그 현충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좌우를 넘어서 이제 이념을 넘어서 이제 우리 민족 자체가 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김원봉의 이름을 언급을 했다가 결국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어떤 반박, 정치적인 어떤 반발을 여러 가지로 받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일종의 다시 역사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김원봉은 그러면 이제 독립운동가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데, 지금 이제 김원봉을 반대하는 입장은 결국은 이제 어떤 빨갱이 프레임이죠. 그래서 일단 결국은 김일성과 함께 결국은 북한에 가장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 아니냐. 그래서 결국 6.25를 일으켰고, 6.25에 결국 수많은 대한민국 국군의 어떤 사망에 기여한 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사실 이제 그래서 그동안에는 독립유공자 서운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런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김구 선생님도 암살당한 거를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던 시점을 잘 생각해 봅시다. 독립운동을 하던 시점에서는 일단은 남과 북이 갈라질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겠죠. 그래서 남과 북이 말 그대로 전혀 이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질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결국은 뭐죠? 당시 일어나서 해볼게요. 제 머리가 좀 잘려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당시에는 결국은 45년 이전이죠. 45년이 해방이니까 이 해방 이전의 시점에서 본다라면 결국은 당시에도 여러분 좌와 우의 이념 자체는 있죠, 물론. 당시에도 사회주의 개념은 다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 상관없이 좌우가 어차피 합작을 해서 누구와 싸우죠? 결국은 일본과 싸우는 거죠. 이게 45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고 그 이후 체제 이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이때는 역사적으로 심플해요. 결국은 항일 운동을 했느냐.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과 유공자 선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결국은 항일, 일본에 대항해서 싸웠는가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좌인지 우인지는 사실상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친일을 한 사람들이 있죠. 적극적으로 친일한 매국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됐는가라고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정작 일본과 싸워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을 제대로 그동안 보호해주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독립운동가 집안들이 대부분이 가난하고 억압된 삶을 살았던 것이 과연 우연일까? 그래서 결국은 항일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 집안들은 모두가 제대로 다 인정받지 못하고 어쨌든 억울한 삶을 사실 수십 년간 살아왔던 후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에 친일을 했던, 여러분 그냥 친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극적 친일까지는 사실 저는 역사적으로 인정 가능해요. 나라를 빼앗겼고 서슬퍼런 권력이 있었던 시대에 그 권력에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저항한 사람들이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이분들을 우리는 그만큼 대단하게 여겨야 되는 거지.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은 물론 몰래 뭐 독립군을 도울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겉으로라도 친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뭐죠? 적극적 친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완용과 을사오적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친일을 해서 자기의 이속만 챙기고자 하는 기회주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회주의자들과 그 기회주의자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들이 제대로 45년 해방 이후에 친일파는 제대로 척결이 안 됐고, 그죠? 근데 거기에 누가 일조하죠?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다 끌어당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승만은 정작 같은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은 사실 철저하게 좀 멀리하죠. 그러니까
친일파를 처단하지 않고 그대로 이승만 초대 정부의 결국은 인원들로 가져다 쓰는 바람에 이제 우리나라 현대사가 엉키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이때 제대로 처벌이 됐고 제대로 이 독립운동가 집안이 다시 우리나라의 건국 세력으로 연결이 될 수 있었다라면 한국 사회는 사실 지금 이렇게까지 복잡한 역사적인 논쟁이 발생하진 않았을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 역사의 비극은 제 개인적인 아쉬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있어요. 이승만이 그때 굳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국가 운영이 처음이고 뭐 행정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는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 쓰고 싶다라는 거는 혹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상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거의 처벌이 없었죠. 반민특위의 활동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에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사실상 이 친일파 척결이 안 됐다. 그래서 그 친일파 후손들이 지금도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는 주지의 사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2029년 현재에도 이 시대 역사를 논할 때 여전히 힘든 거예요. 여전히 불편하다. 여전히 왜냐면 이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항상 이쪽의 사람들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고 제대로 이쪽 사람들이 제대로 역사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제 생각은 약산 김원봉과 그리고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둘 다 결국은 자, 북한이 있어요. 여기 남한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갈라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민족 통일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죠. 절대로 이게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당시에는요. 적극적으로 국가로 분열되기도 전이에요. 그죠? 북한은 소련이라는 제국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고 남한은 미국이라는 제국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남한 정부, 이승만 정부라고 해봤자 여러분 엄연히 허수아비 정권이고 김일성 정부라고 해봤자 역시 허수아비 정권이에요. 이승만도 김일성도 결국은 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거대 강국에 의해서 심어놓은 사실상 허수아비 대통령에 더 가깝죠. 두 쪽 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역사를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여기가 사회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둘 다 독재였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일성 독재 체제에는 물론 문제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제 말은 뭐냐면 김일성만 독재한 게 아니라 이승만도 독재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머릿속으로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뭐가 더 옳은 것이냐를 따지는 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이 사실상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더 중요한 건 뭐죠? 두 쪽 다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주민들도 비극인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 체제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세뇌당하는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없었냐? 아니죠. 우리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쪽 다 결국은 독재자들이 결국은 뭐예요? 거대 권력인 제국들에 의해서 심어진 것 자체가 비극인 거예요. 우리 역사 전체에. 그럼으로써 여러분 북한에 올라간 주민들은 무슨 막스의 사회주의 사상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남한의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미국식 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 자리에 남아 있었던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념과 사상적으로 당시에 대다수의 한국 국민이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그 당시에 오히려 조선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대한제국이 더 맞겠지 물론. 그러니까 그 대한제국의 정말 대다수 국민들이 당장 그 당시에 최신 이데올로기란 말이죠. 최신 이데올로기를 제대로 이해나 할 수 있었겠는가? 못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권력의 흐름 따라서 얼결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거다. 정작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득권층들이에요, 다. 그렇죠? 결국 리더들의 어떤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그거죠. 역사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에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나 만주에서 결국은 광복군 운동을 했던 사람들 대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은 미국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소련한테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표자들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은 물론 내부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요. 많이 해도
힘이 여기 있잖아요. 힘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애매한 거예요. 이 중간 어딘가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본인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끝까지 결국은 남북이 다시 합쳐지게 하기 위해서 결국 김구나 김원봉이나 다 노력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북한에 한번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때 김원봉은 남고 이게 48년이더라고요. 김원봉은 남고 김구는 내려와요. 중요한 건 그거죠. 김원봉도 죽었고 김구도 죽었다라는 거. 이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뭘 따지고 있냐면 김원봉은 결국 북한에 남았기 때문에 빨갱이가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동안 자신이 이전에 했던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공적이든 뭐든 다 무효야 무효,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 말은 그거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독립운동가였어도 어디로 가셨겠냐라는 거예요. 여기가 더 좋다라는 확신이 있나요? 자, 여기 김원봉이 그때 갈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본인 비서가. 남한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벌써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승만은 자신과 사실 뭐랄까 같은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독립운동가들이 이승만을 별로 그렇게까지 쳐주진 않았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눈에 가시예요. 그리고 김일성도 마찬가지고요. 한참 젊었던 김일성이 더 나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특히 여기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죠? 뭐 영은영이나 박헌영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올라와 버리면 세력 싸움이 되잖아요. 당연히 부담스러웠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김일성에게도 이승만에게도 독립운동가들은 눈에 가시가 됐을 겁니다. 원리상.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권력을 잡지 못한 이상 굉장히 애매한 꼴을 당한 거다. 결국 호시탐탐 숙청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김구 선생님도 결국은 끝까지 노력하다가 남한으로 내려온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안도희의 총탄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잖아요. 김구 암살 당했죠, 김구 선생님. 김원봉도 물론 10년은 더 버티죠. 58년이라고 봐요. 그리고 김원봉은 이제 그 6.25까지 끝나고 58년쯤에 실각을 해서 결국은 여기서 처형당했거나 자살한 걸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뭐 이런 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김원봉도 정설은 거의 그걸 거예요. 김일성에 의해서 밀려난 거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김일성은 6.25 이후입니다. 6.25 이후에 본격적으로 스탈린 체제로 이제는 막스주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한 내에 막스주의를 주장하는 사회주의자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일당 독재식인 거죠. 스탈린 체제를 그대로 따와서 오히려 철혈의 어떤 거대한 그 독재 정치의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막스가 얘기했던 사회주의 시스템과도 다른 거죠, 사실상. 스탈린이 재창조한 거예요. 스탈린이 재창조했던 그런 독재 방식을 김일성도 자신들의 어떤 가문의 방식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어떤 정치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반대했을 거고, 당연히 그 기존의 독립운동가 겸 이런 사회주의 세력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 김일성이 권력을 다지는 과정에서 김원봉도 축출된 거고, 김구 선생님도 이미 일찍 이승만에 의해서 사실상 암살당했다라는 게 정설이죠. 안두희가 괜히 쐈겠어요. 결국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을 텐데 대부분은 이승만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 아시나요? 저도 다 읽진 않았는데 광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결국은 나중에 그 주인공이 남으로 갈래 북으로 갈래 이렇게 결정하라고 했을 때 이 북한에서는 데려가려고 하고 남한에서도 회유하려고 하고 서로 막 땡기려고 하죠. 그랬을 때 결국은 제3국을 택하잖아요. 왜? 남한을 택해도 북한을 택해도 어디에도 천국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더 비극적인 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제3국으로 하는 배에서 결국은 뛰어내리죠. 그가 갈 곳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발 디딜 곳은 없었다라는 비극적인 것을 이 최인훈의 광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역사의 건 실제로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오히려 일종의 주인공 역할을 했었던, 그저 자신들의 젊음을 다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결국은 생명 바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제주는 고민 없고 돈을 누가 받아요? 엉뚱한 애들이 받아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담했을 거다. 어디를 가도 본인들이 위험했을 거다라는 거는 인식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 김원봉이 이 58년 되기 전까지 뭐 그런 기록들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직책 자체는 높은 데로 올라갔고,
제 생각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당장 처형하지 못했다라면, 당장 수청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었다라면, 김은봉이 어쨌든 여러분 그 조선의열단이잖아요. 그 활동을 인정받았고 아마 북한 주민들 안에서도 그렇죠? 북한 사회주의 안에서 그 북한 국민들 안에서도 인지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김일성도 섣불리 처단을 못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런 기록도 분명히 있습니다. 김은봉은 그래서 6.25 전쟁을 분명히 반대했다고 해요. 6.25 전쟁 자체를 반대했고 물론 본인들 가족들이 남한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6.25가 일어나고 나서 거의 김은봉 가족들은 대부분이 처형을 당하죠. 그런 비극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김원봉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 사실 우리는 김구 선생까지 같이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딜레마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김원봉 자체가 오히려 독립유공자로서 선언을 받지 못할 이유는 저도 없지 않을까. 만약에 여러분 김원봉에게 여전히 권리를 박탈시킬 거라면 백선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선엽이 누구냐고요? 6.25 전쟁 영웅으로 되게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백살먹은. 근데 백선엽 장군이라고 보통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사실 제가 보기엔 이분도 비극적인 인물이에요. 본인도. 본인이 젊었을 때는 뭐 했어요? 간도 특설대 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어떤 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간도 특설대를 이끌던 사람이고 간도 특설대는 뭐냐면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던 독립운동가들만 잡아들이던 가장 악랄했던 부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도특설대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이 친일파 척결에 있어서도 가장 1순위가 돼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때 처형을 안 당했잖아요. 그때 처벌을 안 당했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그 이승만 덕분인 거죠. 그 덕분에 결국은 국군 또 대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국군 대장이 돼서 6.25를 치르니 당연히 그 전쟁이 끝났을 때는 전쟁 영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작 항일운동 때는 가장 나쁜 어떻게 보면 친일파였다가 결국 나중에 이 역사의 장난인 거죠. 친일파 척결을 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6.25 때 진짜 공이 있다고 칩시다. 정말로 공이 컸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그건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은 그러면 사회주의, 반공주의 개념에서 공이 있던 사람이지만 항일운동에 있어서는 오히려 공이 없고 죽을 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백선엽은 왜 지금 계속 영웅으로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김원봉을 인정하지 않을 거다라면 차라리 백선엽도 인정하지 않는 게 깔끔할 수도 있어요. 그 역사를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역사의 위인을 정할 때 평생 깨끗한 사람, 평생 모든 역사적 굴곡에서도 모든 일이 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영웅이 돼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기 되게 어렵죠. 그럼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아요. 그렇죠. 뭔가 물론 이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열심히 그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가 김구 선생님은 중간에 죽었기 때문에 역으로 끝까지 영웅으로 남을 수 있는 거와 비슷한 걸 수도 있잖아요. 김구 선생님도 계속 살았으면 또 몰라요. 그러니까 물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이승만이 독재한 것처럼 김구 선생이 만약에 이승만 대신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됐다고 했을 때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어쨌든 어떻게 역사가 흘러갈지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죠. 우리가 역사를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는 좀 합의가 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왕이면요. 평생 우리는 두 개의 굴곡이 있었잖아요. 항일이 있었고 반공이 있었고 항일과 반공에 있어서 결국은 반공이 더 나쁜 거고 항일은 덜 나쁜 거고 항일이 더 나쁜 거고 반공은 덜 나쁜 거고 이거를 지금 평가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역사적으로 아직 뭔가 국민적 합의가 안 됐으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그때그때 공적을 차라리 인정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김원봉은 분명히 독립운동가로서의 공적을 인정해서 분명히 그 유공자 개념으로 넣어도 그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한에서 잘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라리 그걸 평가하던가. 솔직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독립운동에 대한 게 요 6.25 공적보다도 더 크다고 보거든요. 6.25는 우리가 남침을 당한 거고 일단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 위치, 직위 자체가 공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독립운동가들은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택해야 돼요. 실존적 선택을 더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국군이 아니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은 사실상 안 해도 될 것을 한 거거든요. 괜히 해서 괜히 다 위험해지는 가문들이. 남들은 선택해서 그냥 일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택하면서 살았던 게 이 일본 통치 시기잖아요. 6.25 전쟁은 뭐예요? 내가 이미 국군이라면 국가의 부름과 의무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싸울 수밖에 없고
거기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 물론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공을 세우는 실전적 결단에 있어서만큼은 그 결단의 용기와 과정은 항일 독립운동가들에게 저는 더 점수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단 어쨌든 그건 제 개념, 제 생각이고 어차피 백선엽도 문제고 김호웅도 문제라면 이거 갖고 지금 정치적으로 정쟁에서 싸우지 말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더 열심히 역사적으로 공부를 하고 더 많은 사료들을 연구를 해서 더 생산적인 토론을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케이스 어떻게 할까? 네. 그쵸? 분명히 만약에 적극적으로 김원봉도 백선엽이 간도특설대에서 독립군을 때려잡았던 거는 거의 팩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김원봉도 그 직책 말고요. 직책만 말고 정말 김원봉이 그러면 이 김일성의 체제 하에서 얼마나 많은 수혜를 얻었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제로 뭐 난파간청을 보냈다는 얘기도 있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과 과를 더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너무 정치적으로 불붙고 있지만 정치 이전에 우리는 더 어떤 냉철한 어떤 이 현실을 판단하고 역사를 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각과 그리고 좀 조금 더 열린 마음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분의 또 여러 많은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시대의 비극이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 거대한 역사적인 굴곡 속에서 그리고 이 비극 속에서 다들 어느 정도는 자신의 실존적 선택을 해왔던 거고 그 선택 하나가 자신들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다 판단을 맞게 한 거잖아요. 우리는 연좌제가 있었으니까요. 북한이든 남한이든. 그러니까 그런 비극에 갇혀 있었던 것 자체가 시대적 비극이었다라는 거. 그렇죠? 왜 아버지의 판단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왜 엄마의 판단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나의 판단이 왜 내 자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가? 사실 이제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재평가해야 될 목들도 상당히 있다. 그죠?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저의 개인적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이 짤막한 김원봉 논쟁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